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시장 상황이 좀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이것도 뭐 나중에 바뀔 수도 있는 건데 언젠가 BAYC도 왕자의 자리가 뺏기는 날이 올까요? 일단 이게 더 간단하니까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뺏길 수도 있죠. 언제 뺏기냐면 저는 현재 NFT 약간 거품? 좀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거품이 빠질 때쯤에 얘가 버티면은 뭐 사는 거고 얘도 같이 무너지면은 그 이후에 다른 거가 대체를 할 수도 있죠. 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 NFT 거품이 빠지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거품이 언제 끝나는지는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고, 자, 뭐 대충 뭐 요런 차트가 있죠. 이게 하이먼스키 모시기 차트였나? 그거랑 살짝 비슷하게 그려봤는데 이때 파는 게 최고죠, 여러분들이. 근데 이거는 진짜 맞추기 힘든 것 중 하나가 여러분이 여기라고 생각하고 팔았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에요. 그래서 더가. 그러면 여러분은 자, 여기서부터 이 기간까지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인가? 포모 안 오고 이 기간 사이에 다시 올라타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또 경계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한두 달 이러면은 한두 달 충분히 버텨요, 사람이라면. 그런데 이 기간이 한두 달이 아니라 뭐 6개월, 12개월 이렇게 돼버리면 진짜 사람이 미치거든요. 본인만 못 먹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 막 이 기간 동안에 막 다 돈 벌고 그런 부분들을 좀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일 수도 있고 이러면 진짜 완전. 그래서 일단 각자 판단하셔야 될 건데 저는 언젠가는 이런 시기가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시기 거품이 빠지고 추락하는 시기. 코인도 보면 근본 코인들이 있잖아요. 코인도 비트코인 같은 근본 코인들이 있는 반면 진짜 여러분도 처음 듣는 잡코인 중에 잡코인도 진짜 많아요. 코인들 중에 여기 100등 안에 드는 거는 대부분 그래도 어느 정도 검증은 받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 400위부터 보면 대부분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많을 거예요. 이런 건 진짜 잡코인들. 어쨌든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을 제가 또 비추천드리는 건 적은 돈으로도 얼마든지 펌핑 가능하고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약간 고래가 된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좀만 팔아도 가격 폭락하고 좀만 사도 가격이 폭등하고 그래서 매집하는 것도 힘들어요. 이런 잡코인들은 저기 페이지 10 넘어 있는 것들 시가총액 낮은 것들. 근데 NFT도 이제 충분히 저는 그렇게 이미 텔레그램 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텔레그램 라이브 때 이미 말씀드리긴 했는데 살아남는 것들은 끝까지 살아남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더 확률은 높아요. 반면에 잡 NFT들은 진짜 그냥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진짜 무가치한 이미지들처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이미지 100만 주고 사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이미지들 100만 주고 사실 거 아니면은 그런 게 당연한 미래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면 그런 것들 사시면 안 되죠. 여러분들 이런 거 100만 주고 뭐 1000만 주고 안 사실 거잖아요. 이거 그냥 누구나 복사 다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거품이 빠졌을 때 얘기인 건데 그런 거랑 별개로 거품이 빠진다는 게 제 생각은 그때 빠질 것 같거든요. 양적 긴축을 할 때가 되면. 양적 긴축이 뭔지 아시죠? 일단 지금 연준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없을 것 같고 테이퍼링, 금리 인상, 양적 긴축. 자, 요렇게 일단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 개보다도 더 무서운 게 이거예요. 테이퍼링은 원래 그냥 용돈을 주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이 돈을 찍는 그런 거를 이제 안 하겠다 하는 게 테이퍼링이고 그런 상황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금리 인상이고 근데 연준도 올린다고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양적 긴축은 시중에 풀렸던 돈을 거두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일어나선 안 되는 여러분들한테 저한테도 일단 이거는 진행 중이고 이것도 이제 할 거라고 했고 중요한 건 이걸 진짜로 하냐 안 하냐 이걸 보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진짜로 한다고 하면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제 여러분들이 대충 생각을 하고 미리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겠죠. 이거는 이미 기존 악재 그러니까 기존 악재가 있죠. 이렇게까지 떨어진 것들 이미 선반영 다 된 거예요. 선반영이 다 된 건데 이 부분은
전 반영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설마 이것까지 하겠어 라고 하는데, 만약에 진짜로 한다고 했을 때 저는 비트 3만 불 깨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제가 텔레그램에서 이때쯤에 이제 텔레그램에서 33,000불이 바닥이라고 대충 예상했죠. 33,000 찍고 34,300 됐을 때 제가 요쯤이겠네요. 이렇게 음봉 뜨고 한 요쯤에 제가 이렇게 올렸던 글인데, 이걸 더 깨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만약에 진짜 양적 긴축까지 해버리고 그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연준이고, 연준이 어떤 행동을 할지 미리 예상을 하면은 돈을 지키거나 법니다. 근데 이건 아무도 할 수 없죠. 점쟁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들 예상만 할 뿐이지 정확하게 맞출 수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가끔 나오는 그런 지표들 가지고 이제 연준이 진짜로 할 확률이 높을까 낮을까 이런 걸 그냥 보는 거고, 일단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거품이 진짜 꺼져버리는, 모든 거품이 꺼져버리는 그때는 이제 이때고, 양적 긴축이 진짜로 왔을 때 시장은 어떤 상황이 펼쳐질 것인가. 이거를 제가 대충 그 비트코인이 뭐 10,000불 그럴 때도 그때 제가 대충 시나리오를 돌려봤던 게 어떤 거냐면, 비트코인 만약에 40,000불 50,000불 가면 온갖 뉴스에서 다 떠들고 카톡방이든 어디든 다 코인 얘기만 하고 그럴 거라고 그 당시에 저도 대충 시나리오를 돌려봤는데, 그 시나리오가 대충 진짜로 맞아 떨어졌죠. 그거는 그냥 저 혼자 상상으로만 하고 만 거라서 여러분들한테 따로 언급 드린 적도 없고, 근데 이거는 이제 한번 상상으로 해가지고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진짜 그 양적 긴축이 일어나면 뭐 얼만큼 할지 모르겠는데, 조금만 하면 모르겠는데, 진짜 어느 정도 일정량 이상 해버리면 시장에 돈이 다 싹 마를 거예요. 이 달러가 이번에 진짜 많이 찍혔거든요. 원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차트가 있으면 거의 한 뭐 1900년대 중순부터,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뭐 이렇게 일정하게 올라갔다 치면 코로나 때 요렇게 갑자기 피크, 수직 상승 이런 식으로 실제 차트 보면 요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요만큼 풀렸던 돈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만큼 풀었던 돈이 이제 다시 이렇게 가져가 버린 거죠. 근데 진짜 이렇게 될지, 뭐 긴축한다 해놓고 뭐 이렇게만 해소하고 진짜 이렇게 또 가버릴지는 모르는 거니까. 근데 뭐 이렇게 가버린 건 뭐 다 죽자는 소리고, 아무튼 긴축을 저는 이렇게 했을 때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대충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NFT들 대부분 죽을 겁니다. 부동산이 폭락했던 적이 꽤 많죠. 그래도 부동산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부동산은 거주예요. 그래서 가격은 뒤따라오는 것 뿐입니다. 그 시장 상황에 따라 핵심 기능은 거주예요. 거주라는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이상 부동산은 거품이 꺼진다고 해도 완전 사라지거나 이렇게는 안 되는데, NFT는 가치가 제로에 수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NFT 가치가 제로에 수렴할 수 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아까 예를 들었던 여러분들 이런 사진 10원 주고도 안 살 거잖아요. NFT란 것이 나오기 전까지 여기 나온 이미지들 10원 주고도 안 사는 것들이잖아요. 자, BAYC도 지금 이번에 BAYC란 거 이렇게 유명해지기 전에 여러분들은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회사에서 만들었고, 여기 보시면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다 듣보잡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래도 지금 100위까지라서 그래도 어느 정도 유명하거나 그런 것들이 꽤 많긴 한데, 자, NFT는 1위에서 100위까지 있는 게 아니죠. 저번에 텔레그램 라이브에서 이거 몇 번까지 봤더라? 대충 뭐 600, 500 뭐 이렇게만 봐도 거래량 완전 바닥이고 플로우 프라이스 완전 떡락했고 그런 NFT가 대다수예요. 근데 이런 NFT들조차도 더 떡락할 거예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죠. 방금 말씀드린 그 양적 긴축이라는 상황이 오면. 이렇게 보면 대부분 처음 본 것들이 많을 거예요. 듣보잡에다가 볼륨도 보면 지금 600에서 700을 보고 있는 건데, 볼륨도 30 이더리움 될까 말까 한 것들. 그런데 아이템은 10,000개인 것도 많고 대부분 10,000개 언저리죠. 프로젝트들이. 민팅가는 보통 0.08에서 많이 하니까 이더리움 프로젝트들은.
이런 거를 이제 매수하는 사람이 사라질 확률이 높아요. 저런 상황이 되면, 그 양적 긴축의 상황이 되면. 시장에 매수자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죠? 매수자가 사라지면 매도자가 그래도 가격을 난 그래도 이 가격 밑으로는 못 팔아 라고 하면 그래도 플로우 프라이스가 지켜지죠, 보통은. 그런데 양적 긴축 상황이 되면 그런 거랑 별개로 빚이란 게 만기가 있죠. 보통 빚이란 게 만기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까지 돈을 갚아야 되는 그런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 기간 안에 이 빚을 안 갚으면 여러분 파산하는 거는 마찬가지죠. 근데 이게 저는 양적 긴축이 되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양적 긴축은 이 정도 됐을 때 말씀드린 거예요. 진짜 풀었던 돈 그대로 다시 회수해가는 경우, 이만큼 풀었는데 이걸 다시 다 회수하겠다 이러면 진짜 나락가는 거거든요.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양적 긴축이라는 게. 그래도 NFT에 아이디어 참가권이나 우대권 같은 혜택이 있다면 그나마 버틸 수 있을까요? 라고 임대홍 님이 질문 주셨는데 못 버티죠. 양적 긴축을 하게 되면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냥 시장에 돈이 다 사라져요. 시장에 돈이 사라지면 아까 말씀드린 이 만기 안에 이 빚을 못 갚는 사람이 무조건 생깁니다. 무조건. 사업이란 것들도 다 돈이 순환하면서 사업이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본인 자본으로 100% 사업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다들 막 투자받고 대출받고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데, 심지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부동산을 살 때도 빚을 많이 진 상태로 집을 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약한 부분, 그러니까 만기 도래하거나 어쨌든 자산들을 아마 팔게 될 거예요.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왜냐면 이걸 안 갚으면 파산이니까. 파산하는 게 국가가 될 수도 있고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래서 자산이라고 하면 이제 NFT도 보통 자산으로 보죠. 그러면 커뮤니티 힘으로 유지가 된다고 해도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다고 쳐요. 저 처음 본 건데 플로우 프라이스가 0.25 이더리움이에요. 그런데 이런 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저런 양적 긴축에 취약하신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산을 처분해야 되는 경우의 수가 많이 생기고, 그럴수록 어떻게든 팔아야 되니까 플로우 프라이스는 계속 내려가겠죠. 근데 그 상황이 되면 이제 매수자도 다 사라져. 예전 IMF 그때처럼 매수자가 사라지고 모두들 이런 자산을 파는 상황이 되면 이건 버티는 NFT가 거의 없을 겁니다. 저 때가 되면 BAYC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BAYC는 고래 중에 고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구매하고 있으니까. 근데 BAYC도 저 때가 되면 최소 60 이더리움 정도 밑으로까지 빠지지 않을까 싶어요. BAYC라는 것조차도. 근데 BAYC가 이 정도인데 다른 것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들 그냥 뭐 그렇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NFT만의 문제가 아니라 코인뿐만 아니라 그냥 실제 부동산도 저렇게 될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해요. 제가 이번에 이런 얘기들을 왜 드리냐면, 작년에는 IDO를 한다고 하면 진짜 그냥 돈 복사 다 됐어요. 작년에 NFT 구매했으면 올해 초까지 대부분 그냥 다 돈 벌었어요. IDO 하면 보통 10배 가면은 평균이고, 망한다고 해도 2배에서 5배, 그리고 IDO가 보통 잘 가면 50배, 100배, 200배, 700배 가는 것도 있었으니까. 작년엔 진짜 100배, 200배도 많았고, 최초 상장 가격보다 30배에서 50배 가는 프로젝트들도 진짜 많았어요. 아이디어들이.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죠. 저번에 그 솔리스 그거 빼고는 그게 50배 갔나? 네. 그러니까 요즘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아이디어도 안 가고 그쪽에 또 돈도 안 몰리게 되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양적 긴축을 하게 된다면 절대 못 버티죠. 버틸 수 있는 게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NFT 거래를 거의 1년 넘게 해오면서 느꼈던 게, 그러니까 2020년 말부터 했죠. 그때는 샌드박스 위주로 했긴 했는데, 제가 이것도 가격이 왔다 갔다 한 걸 진짜 많이 봤거든요. 이때 막 평균 0.2더, 0.1더, 이때는 진짜 많이 요동치고 그랬어요. 가격이 수시로 바뀌고. 근데 이때 보이시죠? 이때 한번 피크 쳤을 때도
이렇게 볼륨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거래가 또 활발할 때는 가격이 2배, 3배 팍 올라요. 오르다가 매수자가 없다 보니까 플로우 프라이스 또 팍 내려가고. 그러면서 약간 느낀 게 뭐냐면 거래가 진짜로 쉬운 부동산 느낌이 나더라고요. 실제 부동산. 자, 사이클 같은 게 있는데 헤드앤숄더 이런 형태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탈출하기 제일 좋은 시기가 언제냐면 이쯤이에요. 이쯤에가 탈출하기 제일 좋은 시기고, 이때는 탈출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시기예요. 자,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전 거의 부동산을 NFT로 배웠다고 해도 무방한데, 자, 이 시기가 있죠. 요 시기. 이 구간에 거래량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서 피크 치다가 이쯤 되면 이제 거래량이 뚝 사라집니다. 대부분. 거래량이 사라지고 이제 전부 갑자기 뭔가 시장 분위기가 뭔가 이상해요. 그러다가 매수자는 안 나타나고 누군가는 계속 내 것 좀 사주세요 하면서 계속 플로우 가격이 내렸는데도 아무도 안 사요. 그렇게 해가지고 더 내렸는데도 안 사고 그럼 이제 폭락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도 이런 시기가 아닌가 싶고,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량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시기처럼 이때쯤에 거래량 갑자기 팍 붙으면서 올라가다가 지금 이제 피크 찍고 거래량 점점 사라진 시기거든요. 거래량을 대충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파란 건 거래량이라고 대충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탈출을 하려고 하면 이런 때 탈출을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고, 그나마 제일 좋은 시기는 이때 올라가는 시기에 탈출하기 제일 좋습니다. NFT도 그렇고 실제 부동산도 그렇고. 근데 NFT는 세금 이런 거 없죠. 오픈시 수수료가 있는데 실제 부동산은 막 온갖 돈들을 뭐 다 떼가니까 지금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지 진짜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계속 돈을 푼다고 하죠. 풀자 막 이러고 있고, 원달러 환율이 한번 1200원 가까이 갔다가 다시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양적 긴축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때가 되면 이거 진짜 많이 올라갈 거예요. 갈 확률이 높죠, 진짜.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빚을 갚는다고 하면 다 원화로 갚는데, 국가들이나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 수입 수출 관련된 사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부채가 달러 뭐 그런 거니까 결제할 때도 달러로 하시고 대부분. 근데 시장에 달러가 사라지니까 그때 되면 원 달러 환율이 진짜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미국이 했을 때 기준이고, 안 하면은 또 다른 시나리오로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네, 저도 좀 이렇게 다방면으로 봅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 경제 실제 뭐 학위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다 독학으로 공부한 거니까 그냥 아크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1900조 가계부채 충격 4주 전 거라고 하는데 영끌과 비투. 혹시 빚 내고 투자하시는 분들 안 계시죠? 빚 내고 투자하는 건 진짜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빚이 하나도 없거든요. 뭐 저희 부모님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하나도 없어요. 모르겠어요. 빚을 안 빌려봐가지고. 근데 그런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주담대 받아가지고 디파이를 하거나. 왜냐면 디파이도 이율이 스테이블 코인 이율만 해도 10% 가까이 되니까 넘는 것도 있고,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면 달러랑 연동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설마 저걸로 곡괭이를 하시는, 이거는 진짜 존경할 만한 강심장이 아닐까. 코인을 사라 팔라 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대충 한번 시나리오를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좀 더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충 한 이런 시기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돈을 벌까,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봐야 했다면, 왜냐면 제가 그 당시에 텔레그램에 올려드렸던 진짜 온갖 프로젝트들이 그러니까 돈만 넣으면 다 돈 복사됐으니까 이 시기에는 이 시기 잠깐 동안 빼고 딱 이 흰색 사이의 시기는 빼고 이 흰색 왼쪽이랑 이 흰색 오른쪽 시기에는 진짜 돈만 넣었으면 다 돈 벌었거든요.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NFT를 그 당시에 뭐 샌드박스를 사든 괜찮은 거, 이상한 NFT 말고 지금도 유명한 그런 근본 NFT를 그 당시에도 샀다면
지금 다 몇 배씩 올랐고 IDO도 그 당시에 들어가가지고 투자를 했다면 만약에 1000불을 넣었다 그러면 그게 2만불 3만불이 되고 100불을 넣었다 그럼 그게 720배가 올라가지고 72,000불이 되고 작년엔 이런 시기 동안에 그런 게 많았죠. 근데 이제는 지금 이런 시기잖아요. 이 시기 동안에 이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연준이 저는 이거는 확실히 할 것 같고 테이퍼링은 확실하고 금리 인상 이 두 개는 확실히 할 것 같은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방금 말씀드린 양적 긴축 이걸 실제로 할지 안 할지 그 부분을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DJ 파월이 그러니까 어떤 발언을 하냐에 따라 시장이 요동치는 거니까 뭐 이런 걸 보면 예전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 언급한다 해가지고 도지코인이 떡상하고 한 거랑 본질적으로는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대충 보면 비슷한 거 아닌가. DJ 파월 말 한마디에 따라 시장이 요동치는 그것도 전 세계가. 그래서 이번 연도는 이제 좀 더 방어적으로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돈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제가 이제 정보를 예를 들어서 제가 보는 정보가 100이라고 쳐요. 제가 스스로 그걸 돌리거든요. 이걸 공지방에 올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해요. 필터링을 돌려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무지성으로 막 올려도 대부분 다 먹여주는 거니까 그 당시에도 필터링을 돌리긴 했거든요. 필터링을 해도 그 당시에는 좀 드릴 정보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 필터링을 해도 드릴 정보가 좀 많이 없는 거예요. 이걸 드려도 돈이 될까? 이런 게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드린 건 10%도 안 되지 않을까. 진짜 NFT라고 하면 NFT만 그냥 뭐 다 갖다 드릴 수 있어요. 새로 나온 거 매번. 근데 그런 게 의미가 있을까? 이거 여러분들 돈만 다 잃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요즘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안 올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정보를 요즘에는 보시면은 좀 더 다 방어적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